한달 더위에 폭염특보가 작년보다 한 달 일찍 내려졌습니다. 에어컨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가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안 지역과 섬 지역에서는 모내기 할 물이 부족해 농사를 포기할 정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화끈한 방망이를 앞세워 2위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2위 팀 NC와의 진검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중고등학교가 추가로 신설됩니다. 올해 설계에 들어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가운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아직 5월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한낮 기온이 한여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작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사람들이 작은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따가운 햇빛을 피합니다. 손부 체질도 해보고 얼음이 든 음료를 마시기도 하며 더위를 쫓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앞으로 더 더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어르신들은 실내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이겨냅니다. 한여름이 돼야 더운 것인데 지금은 한여름 돼도 아니도 덥다고 걸어다니기는 더워요. 아직 5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낮 최고 기온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데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전남 5개 시군에서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작년과 비교해 약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이처럼 때이른 무더위에 여름 폭염에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조금 일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때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덕분에 이 대형마트에서는 이달 들어 에어컨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3배로 늘었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걸리는 에어컨 설치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6월이나 7월부터 이제 성수기가 들어가는데 5월은 지금 이른 상태인데 올해는 5월에 그 작년보다 200% 신장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맑고 더운 날씨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 즈음 비가 오면서 이른 무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영농철 들녘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면서 농사 포기가 속출하고 있고 수확기 작물도 작황이 엉망이 됐습니다. 특히 섬 지역 가뭄이 심각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의 한 섬마을. 예년 같으면 물을 가둬뒀을 돈이 바짝 마른 채 흙먼지마저 날립니다. 가뭄이 심해지자 장마에 최대한 가깝게 농사를 시작하려고 모내기를 미룬 겁니다. 4개 마을이 농사를 짓는데 농업용수를 끌어올 곳은 저수지 한 곳뿐이어서 전체 농경지에 물을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농민들이 제 땅에 농사를 포기하고 일부에서만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전체 60헥타르 가운데 저수지와 가까운 15헥타르에서만 농사를 시작하고 가을 거지가 끝나면 수확된 쌀을 나누기로 한 겁니다. 그래도 다 같이 중리 구간적으로 해서 공동체로 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그렇듯이 이번에도 어려우니까 서로 한 구간을 정해서 농사가 일찍 시작된 조생종 벼노는 모내기 이후 뒷받침되는 물이 없어 모가 모두 말라 죽고 있습니다. 15,000톤급 저수지를 만들었지만 마른 하늘에 무용지물.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논에 끌어올 물도 없습니다. 초배고 뭐고 뭐또 이양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뒷몸sak을 몰라요. 한쪽은 다 말라 죽은 데도 있고. 수확기 들어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 마늘과 양파에 알이 제대로 차지 못하면서 작황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양파는 쪼그라들고 있고 마늘은 갈라지지 못한 채 성장을 멈췄습니다. 수분 한 줄기 머금지 못해 땅이 단단하게 굳는 바람에 마늘과 양파를 뽑는 일조차 힘듭니다. 옛날 같아서는 이 형아 뽑아지는데 지금 또 끊어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연장을 사용했습니다. 전남의 올해 강수량은 평년의 36% 수준. 가뜩이나 농업용수를 가둬둘 저수지가 열악한 섬 지역은 강우량이 작년에 20%대에 머물며 최악입니다. 여튼 내가 76살인데 아직까지 그런 뭐 없어요. 아직 못한 그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관정을 개발하고 저수지를 준설해봐야 지금 당장의 물 부족을 해결할 수는 없어
비가 내리지 않는 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부 다 사실은 수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용수하고 면적하고 좀 맞춰서 심어가도록 하랍니다. 간척지 논을 중심으로 논마름 피해와 벼 시드름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고구마와 고추, 참깨 등 밭작물 2만여 헥타르도 심기가 무섭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그렇다면 전남 지역 전체의 가뭄 상황은 어떨까요? 전남의 농업용수는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모내기철이라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상수원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나주와 영암 지역 농경지 9천 헥타르에 걸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의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호입니다. 물이 줄면서 일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주호의 평균 저수율은 43%, 평년 대비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남에서는 나주와 고흥, 진도, 그리고 동부권의 저수율이 6에서 70% 수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인 충청권이나 경기권에 비해 물 사정이 나아서 전남의 저수율은 현재 75%로 전국 평균에 비해 20%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남의 전체 모내기율이 3분의 1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영농철 급수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린 물들을 전략하기 위해서 하류부 쪽에 저희가 설치한 양배수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모내기와 이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원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동북댐이나 주암댐은 괜찮지만 장성과 담양 등 전남 4개 지역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장성 평림댐의 경우 저수율이 20%대에 불과해 6월 이후에는 대체 상수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당분간 큰 비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비가 내린다곤 하지만 강수량이 적고 올해 장마 역시 비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물 부족 현상은 국가적인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난주 5승 1패를 기록한 기아 타이거즈. 선발 야구가 주춤한 반면 타자들의 방망이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고졸 2년차 내야수인 최원준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연장 11회 말 1사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최원준. 윤기련의 초구를 그대로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만루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오른쪽 이 승부를 끝내요. 담장 넘어갑니다. 끝내기 그랜드슬램 최원준. 앞선 3차례 만루 상황에서 범타와 삼진을 당하며 고개를 떨궜지만 마지막 찬스에서 대반전을 만들었습니다. 최원준이 대역전극의 주인공이었다면 9번 타자계의 최용우라고 불리는 김선빈은 조윤이었습니다. 롯데는 승부처마다 김선빈을 거르는 대신 최원준을 선택했다가 결과적으로 더 큰 화를 자초했습니다. 김선빈이 오늘 경기 3개째 고의 사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최용우 선수가 얻어낸 고의 사구가 3개거든요. 지난 한 주 리그 최강을 자랑하는 선발진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타자들이 펄펄 날았습니다. 그동안 타격에서 좀처럼 활약하지 못했던 버나디나도 지난주 한 경기에서 홈런을 포함 4안타를 치는 등 최근 10경기에서 4할에 가까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격 전 부분에서 상위권에 올라있는 최용우도 지난주 홈런을 3개나 때려내며 기아의 단독 선두를 견인했습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오늘도 경기 초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위 NC, 꼴찌 삼성과의 6연전을 앞두고 있는 기아. 경기 결과에 따라 1위 독주 체제를 굳힐 수도 있어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중고등학교가 추가로 신설됩니다. 전남도 의회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심의에서 혁신도시 내 학교 신축 사업을 위한 동의안이 통과돼 오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동의안에 따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별로 각각 24개 학습 규모의 가칭 매성 중고등학교가 오는 2020년까지 나주 혁신도시에 단계적으로 설립되고 총 설립 비용 524억 원 가운데 설계비 21억 원이 올해 1차 추경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유엔 본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5.18 행사가 열렸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5.18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같은 미국인이라도 미국의 책임이 있다 없다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지에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권주의를 표방한 미국 카터 대통령이 전두환을 몰아낼 것이라는 기대는 그러나 가차없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방부대인 24단의 작전 통제권을 전두환 측에게 넘겼고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전두환 측과 함께 협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미 감정은 극도로 확산됐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바가 없습니다. 한국전쟁 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5.18의 비극은 미국의 책임이 크다며 미국 정부가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merican support for the dictators in Korea and what they did, not just in Gwangju but elsewhere. And I still feel ashamed as an American that we spent so much time supporting military dictatorships in Korea. 5.18 당시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는 전직 미국 관료답게 미국 정부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On my final day, having been asked many times if I had come to apologize for what the United States had done in Gwangju, I had said time and again, we have nothing to apologize for. On the end of my third day, I said we do have something to apologize for, and that's because we have kept silent too long. 너머너머의 영문판 번역자는 5.18과 미국의 정확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베일에 가려진 비밀 문서를 온전한 형태로 미국 정부가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0년 전후의 모든 기록, 외교, 군사, 정치적 모든 기록을 한국 정부에게 넘기는 게 그것을 요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5.18에 얼마나 개입했고 또 당시 카터 정부가 전두환 시군부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일, 반드시 풀어야 할 5.18의 과제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현장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3년 만에 순직 처리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진도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김 경감의 공무상 사망이 확정됐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희생자 시신 확인과 유가족 상담 업무 등을 맡았으며 같은 해 6월 26일 진도대교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무등산의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실사 절차를 앞두고 국제 워크숍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나흘간 계속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해외 전문위원과 국내 지질공원 전문가들이 모여 무등산권의 지질학적 가치를 평가합니다.